안녕하세요. 오그TV 이호진입니다. 오늘의 미스터 트롯. 오늘은 미스터 트롯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탄생시킨 그 TV조선의 그 제작 총괄국장, 예능국장이라고 하는데요. 서혜진 국장이 엊그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재미도 있고요. 또 배울 점도 있고, 또 팬들 입장에서는 또 그 뒷담화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사진은 이분이 서혜진 국장이라고 합니다. 방송국에서는 이제 CP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일선 제작하는 PD들은 이제 PD라고 하고, 이 PD들하고 작가들을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작 방향을 잡아가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CP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여성들이 방송국에 CP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성의 또 장점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남자보다 더 과감하고요. 또 이 감성적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읽어내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여성들의 활약이 큰데, 지금 TV조선에 보면은 그 수요일 날인가요? 그 아내의 맛이라고 있습니다. 아내의 맛. 요것도 이 서국장이 제작을 해내고 있고, 요거 전에 무슨 연애의 맛인가도 있어요. 연애의 맛. 거기에 어떤 연예인하고 누가 결혼까지 했죠?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연애의 맛. 뭐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전에 미스트롯. 이것도 다 서국장이 히트를 시켰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이 서국장이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을 차분하게 그림과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오그TV를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혹시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또 좋아요를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겠는데요. 서국장이 인터뷰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을 보니까 이제 방송 사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영웅과 영탁, 이찬원에 대한 평가가 또 재밌게 있습니다. 평가도 있고요. 또 거의 막판에 어떤 작가가 뭐 내 새끼라고 해서 그 특정 누구를 편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오해, 이런 부분들을 풀어냈는데, 먼저 방송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어이구, 제가 좀 이 준비가 아까 해놨는데도 없어졌네요. 네. 이 화면, 이걸 눌렀지. 죄송합니다. 예. 화면이 좀 안 넘어갔죠?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이 화면 보이시죠? 예. 문자 투표 폭주로 1위 발표는 내일 저녁. 뉴스에도 났네요. 네. 예, 그 다음 9시 뉴스에도, 그날 9시 뉴스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방송 사고였던 거죠. 김성주 진행자가 투명하고 정확한 채점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종 결과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음 주 목요일 무슨 얘기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대략 기본 한 500만 콜은 예상을 했답니다. 500만 콜에서 많게는 1000만 콜까지, 결국 700만 표가 왔지 않습니까? 1000만 콜까지는 예상을 했었고, 이 문자 투표를 집계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딱 한 곳이 있는데, 이제 1000만 표까지 가능하다 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집계가 늦어지면서 당황스러웠던 거죠. 시간을 좀 더 끌으면 될까? 좀 끌었는데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옵션은 기다려라. 곧 다 된다. 계속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회의를 해서 서국장 이하 해서 야, 여기까지 빨리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한다고 하자. 그게 낫겠다. 결국 솔직한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위기에서 매끈한 진행으로 수습을 한 MC 김성주,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 방송 사고를 사고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내는 공이 90%였다 하면서 김성주한테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고요. 자기가 김성주를 업고 다녀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김성주 손을 부여잡고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국장 얘기입니다. 이름이 뭐였죠? 서혜진 국장, 서혜진 국장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미스터트롯 진선미 이 세 명의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성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는 임영웅은 자기가 사실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리스펙트, 존경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러면서 서국장이 봤을 때 임영웅은 장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흡을 어디서 내뱉고 들이마셔야 되는지 이 수천 번의 여러 가지 변수를 다 해본 친구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주 극찬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임영웅이가 보면은 노래를 진짜 무조건 내지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내지를 듯 하다가 잡아 당기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공기반 뭔 반이요? 뭔 반이요? 반반씩 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짬뽕 짜장처럼 공기반 물반인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영탁. 자기가 봤을 때 영탁은 여러 장르, 각종 장르를 오랫동안 이렇게 돌아서 결국 마지막에 트로트에 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은 자기식으로 해석을 자기식으로 노래를 해석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감칠맛 나게 부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영탁은. 거의 물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찬원에 대해서는 어떤 틀에 가두려는 순간 이찬원은 에너지가 없어진다. 그 폭발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그의 매력이다 이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소위 말하면 PD들이 잘하는 겁니다. PD들이 어떤 그 예능인을 보고 그 예능인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낼 것이냐, 잘 살려내서 그 예능인이 자기 예능을 꽃피우게 하는 거죠. 이제 가수는 그 가수의 그 능력을 끄집어내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PD의 역할이 그만큼 방송에는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찬원 군 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PD, 좀 자유분방하면서도 좀 창의적인 PD를 잘 만나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본인이 뜻하는, 어제 방송에 보니까는요, 이찬원이 10년 뒤에 35살의 본인의 목표가 연예대상과
연기 대상을 같이 타는 거라고 합니다. 맞아. 가수왕가하고 연예대상, 연예대상.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는 연기도 하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능이 있는 친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은 이 시청률 35%까지 올라가는 그 프로그램의 인기가 어디서 나왔다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료 사진을 하나 좀 못 가져와서 지금 잘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풀어갔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하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봉춤 추는 거를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수들이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봉춤에 도전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쇼를 보여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짓지 않는 것이 매력적으로 이 시청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또 얘기하면은 태어나서 몸을 한 번도 안 써본 친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이런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소위 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은 평생에 노래는 보면 혼자 하지 않습니까? 혼자. 그리고 보이지 않게 경쟁을 하는데 이렇게 짝을 지어서 소위 말하면은 이 그룹으로 팀을 이뤄서 노래하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또 받고 그 안에서 배려하는 것을 보고 그 새로운 모습에 끝없이 도전하는 이런 모습에서 감동을 받는 것 같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지만은 경쟁자보다는 서로를 아껴주고 격려하는 모습도 시청자들한테는 기분 좋게 다가 매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대전에 이 중문교회의 이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이 미스터 트롯을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요. 자기도 감동스러운 점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임영웅과 김수찬의 대결을 꼽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 자기를 희생도 하고 하는 것들은 요즘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러운데 어른들한테는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 가지를 내가 꽂았는데 또 하나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은 권태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전혀 모르는 얼굴, 이 새로운 출연자를 발굴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살리는 비결이었다. 다만 엄청난 숨은 고수를 끄집어내는 거죠. 실력자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걸로 막히고 저걸로 막히고 뭐 인맥으로 막히고 막혀있던 무명에 있었던데 그 내공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면은 임영웅이나 영탁이나 이찬원이나 이런 친구들을 쫙 끄집어당길 때 새로운 것에 시청자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권태로움 계속 본 얼굴 싫었습니다. 모 방송, 타 방송사에 지금 뭐 나는 트롯 가수다? 원래 기성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신인 이쪽에 미스터 트롯에 있는 가수들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음반도 몇 개를 내고 다 했겠죠. 그래도 사람들의 주목과 팬덤이 형성 안 되는 거는 바로 권태로움인 것 같아요. 권태로. 권태로. 이렇게 경쟁자끼리의 같이 이 힘을 합쳐갖고 하나의 이런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고백할 거야.
아, 노래 잘했습니다, 진짜. 예. 이런 거. 예. 김수찬. 김수찬이는 1등인 임영웅을 선택 안 해도 됩니다. 그 꼴찌쯤 되는 8위, 10위를 선택해도 되는데 자신이 1등을 선택해서 좋은 네, 만들어냈던 거죠.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마음에 드는 PD픽이 있었냐? 선택. 장민호를 좋아했던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가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짧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장민호를 좋아하긴 했대요, 자기가. 그런데 방송마다 매번 바뀌었다. 누구 하나만 특별히 응원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임영웅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나오는 내 새끼라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인 건 맞다. 하지만 그 작가에게는 미스트롯 때도 그렇고 미스터 트롯 때도 그렇고 이 하나의 이 올라오는 어느 이 한 뭐 준결승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이 작가들이 하나씩 다 붙은가 봅니다. 붙어갖고 그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고 키워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작가들도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작가는 그 전부터 미스트롯 때부터 자기가 맡았던 참가자들을 내 새끼라고 표현을 했었다. 그래서 특별히 임영웅을 편애하는 건 아니었다. 그 작가는 그 임영웅을 당연히 좋아한다고 해야 되는데 나머지 다른 작가는 또 정동원이를 담당하는 작가는 정동원이가 내 새끼였고 장민호가 담당하는 작가는 장민호가 내 새끼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작가들도 고생 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미스터 트롯의 또 하나의 성공 요인 중에 저 하나는 이 자막에 대한 또 새로운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그 전에 자막들은 있는 사실을 썼다면은 미스터 트롯의 자막은 뭔가 시청자의 마음을 담아내는 자막을 쓰고 미래에 대한 자막을 쓰다 보니까 자막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빨리 좀 땡기네요. 가장 좋았던 무대 하나를 꼽아달라. PD로서. 그랬더니만은 하나는 그렇고 세 가지를 꼽겠다면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정동원을 꼽았습니다. 패밀리가 떴다에 나온 정동원. 이때 노래가 이풍진 세상이었던가요? 뭐 요 사진은 요하고 연결성은 좀 작은데 노래가 끝나고 찬찬한 얼굴로 이 관객을 다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정동원의 눈빛 아무리 어지러워도 세상이 어지러워도 이 순수한 아이의 눈빛이 이런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메시지를 자기는 주고 싶었다 해서 첫 번째는 정동원을 꼽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어디 갔네. 예. 아, 요거 제가 못 가져왔구나. 정동원과 장민호가 같이 부른 파트너도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은 하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 모습,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휘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정동원, 아니 임영웅의 노래 배신자 무대도 자신은 기억에 남는다. 얄밉게 떠난 니마 이 첫 소절에 짠 전율이 네, 엄마죠. 네, 우리 임영웅의 어머니 네, 남편 일찍 잃고 혼자 길러낸 아들 네, 만감이 교차하겠죠.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네. 그러면서 이 상사와 얘기도 했더라고요. 다 열심히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것도 장민호 씨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이 장민호가 탁성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래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노래를 세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해 한 해를 겪다 보니까는 아
이게 이 노래를 세게 하는 것보다 이야기하듯 읊조리듯 하는 노래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를 이제 알고 본인도 이 상사화를 이걸 부를 때 보니까 힘을 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칼 갖고 나왔구나. 노래를 감명 깊게 잘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영웅 얘기는 뭐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지만은 리스펙할 정도로 존경할 정도로 노력을 대단히 하더라. 보통 중간에 지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혀 지치지 않는 모습이 이 구도자의 모습 같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임영웅 진짜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임영웅 앞으로 이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하느냐 했더니만은 원래는 이제 전국을 투어해야 되고 국제 해외 15개 도시도 나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 하니까 지금 신청곡을 불러주는 사랑의 콜센터라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되는가 봅니다. 이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레전드들의 어떤 노래교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미스트롯 아니면 미스터트롯 새로운 시즌도 준비하겠다. 다음 주 정도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끼니까는 그렇죠? 요게 끼워야 되는데 이렇게 가족 사진처럼 잠깐 실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아무튼 미스터 트롯 얘기가 계속되는데 오늘은 그 미스터 트롯을 만들어낸 우리 서국장 TV조선의 예능국장인 이름 또 잊어버렸다. 서혜진 국장, 서혜진 국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이 미스터 트롯 뒷얘기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제목 재미있네요. 4대 미스터리. 미스터 트롯의 4대 미스터리.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오늘의 미스터 트롯은 또 내일 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